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제의 신약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CEO님께서 오신 거는 처음이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전반적인 것과 그 다음에 아리바이오의 그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업계의 최고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거나 또 평소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듣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력을 보니까요. 영국 쪽에 오래 계셨어요. 네. 글라스고 유니버시티에서 이학 박사도 하시고 재영 한국과학기술자 협회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EU 바이오텍 디벨롭먼트의 영국 대표이사도 역임하셨고요. 2012년부터는 지금 아리바이오의 중앙연구원장 겸 또 대표이사 이렇게 이제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국하고 인연이 깊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영국에를 가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고 한 2년 정도 방문 연구를 하러 갔었어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저 같이 연구하던 교수님이 박사학위 한번 안 해보겠냐고. 그게 인연이 돼서 84년에 갔는데 그때부터 2012년까지 영국에 있었죠.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며칠 전에 자금을 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최대 규모의 자금을 유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상 3상용 자금을 유치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임상 3상을 준비하면서 올 1월에 캡터스 투자조합으로부터 약 한 350억 정도를 우선 투자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메리츠 증권이 이제 헤드가 돼서 나머지 두 개의 증권사하고 IB하고 해서 전체 1,000억 투자를 받는 것으로 3월 초에 그 돈이 입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체 가용한 자금은 약 한 1,500억 정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기술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서 프리-IPO에 약간 한 200억에서 300억, 그 다음에 IPO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 충분히 한 2천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 역량으로만으로도 임상 3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걸 보고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떠십니까? 최근에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오히려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 관심이 많고요. 임상 2상을 저희들이 한 결과가 작년 연말에 미국 CTAD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이제 작은 바이오텍이 이런 임상 이상을 미국에서만 했다는 것도 조금 놀라워하고요. 네. 그 결과를 보고 지금 같이 하겠다고 호응해주고 있는 그런 미국의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 Against Alzheimer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협회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3상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 여러 그 인종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thnic Minority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자기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환자다 보니까 환자를 한 10,000명 정도까지는 참여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임상의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지금 새로운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게 3상에서 재현만 된다면 임팩트를 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그 아리바이오를 보고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신약 개발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중기전을 아예 의도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중기전을 의도를 하고 하는 이제 시스템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외국 기업도 많이 보고 국내 기업들도 많이 보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특징적으로 이제 써놓으신 게 그 연구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네.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신약 개발 시스템은 REDD라고 그러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개발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상업화까지를 총체적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네, 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모든 시스템을 짜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모아놨고 그게 REDD고요. 네, 근데 그 REDD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다중기작을 왜 했냐고 아까 말씀을 네, 예. 하셨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한 유전자, 한 단백질이 질환을 일으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만 하면 암의 사이즈가 줄거나 환자가 오래 삽니다. 지금 치매라는 것은 아니면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발병 요인도 잘 모르고 네, 어떤 여러 가지 다중 요인에 있어서 일어난다고 추측이 되고 있을 뿐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신경세포를 살려내는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을 한꺼번에 공격을 해보자. 그래야만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안에 기전을 연구하는 파트. 두 번째는 다중기작은 제일 중요한 게 독성입니다. 네, 잘못 건드리면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전임상 시스템이 저희가 있고요. 독성 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중기전은 임상 개발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것이 REDD고 최근에는 그거를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2018년서부터 저희들이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네,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걸 총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선은 시간이 많이 줍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모든 임상이나 이런 거를 100% 네, 턴키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모든 거를 맡기는 네. 이런 임상을 하질 않습니다. CRO로 쓰기는 하지만 컨트롤을 직접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의 관리, 그 다음에 실사를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파악을 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임상 기간도 굉장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한참인 그 시절에 네, 임상 이상을 했거든요. 네, 2년 반 걸렸습니다. 예, 예.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개발 기간, 임상 기간이 준다는 것은 개발 기간이 확 줄어든다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강점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REDD는 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그 이제 신약 개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넓게 가서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암이라든가 이런 네. 다른 적응증이 아니라 신경 퇴행성 쪽에 네. 집중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연구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네네. 이제 퇴행성 질환 쪽,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쪽, 천연 의약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네네. 주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퇴행성 뇌질환 쪽에 네네. 집중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 게 AR1001에 대한 이제 네. 설명이고 임상 이상을 마쳤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산업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약이 나와도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대표님한테 오늘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잘 진짜 모르는 걸 질문을 해야겠다. 도대체 이 알츠하이머 관련한 연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 이제 이쪽도 어려운 것 같고 아밀로이드 베타도 어려워하는 것 같고 베타 세크레타이즈 그쪽도 지금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타우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염증 관련한 인플라마좀을 상대로 타겟팅 해가지고
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회사들도 꽤 이제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이 업계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도대체 연구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한테도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 암은 한 단백질이나 한 유전자에 의하면 네. 어떤 정확한 그 암종이 나옵니다. 네.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해결을 했을 때 네.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걸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유전자 변이에 의한 그렇죠. 거를 타겟팅하는 네. 거죠.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는 왜 오는지를 모릅니다. 알츠하이머가 처음에 밝혀진 게 벌써 지금서부터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학자들은 쉬고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네.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뇌입니다. 쉽게 수술도 못하고 환자가 왜 죽었는지를 끝까지 보려면 죽어서 네. 뇌를 해부해봐야만 네.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딜 수밖에 네. 없었고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는 제한은 되어 왔습니다. 뭐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유전자 중에 몇 가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한참 하는 얘기가 아포이4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알츠하이머가 약 한 3배 정도 더 네. 높게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베이스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나온 거거든요. 네. 하나만 자꾸 타겟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맴맴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아밀로이드가 쌓이니까 아밀로이드가 주범일 것이다. 네. 근데 아밀로이드는 주범이 아니고 이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쌓이는 부산물입니다. 타우도 마찬가지고. 아밀로이드를 했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타우 가고 네. 타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봐. 또 뭐 있지?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다 맞을 수는 있습니다. 더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알츠하이머는 노화하고 함께 온다는 거. 그러니까 더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뇌세포를 살려내고 네.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작들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보자. 네. 그게 저희들이 시작을 한 그런 목표고 저희들도 이게 만일 작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완치에 제일 그래도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거는 삼상이 끝나봐야 알겠는데 네. 저희들이 이 상에서 봤던 희망은 굉장히 알츠하이머가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도 어느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삼상에서 분명히 점검이 돼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긴 합니다. 네. 1001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작용 기전을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작용 기전이 이제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3가지 작용 기전에 대해서 통합 신약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작용 기전 3개를 이제 제대로 잡아서 연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크랩에 대해서는 네. 그 2011년서부터 저희들이 이미 확인을 했고요. 크랩에서는. 예. 네. 왜냐면 크랩에 대해서 꽤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맞아요. 예, 있었고 예. 그래서 크랩은 저희들이 미리 선정을 한 것이었고 2014년서부터 윈트하고 그 다음에 2016년 들면서 오토파지를 했어요. 자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기전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임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종합을 한 거는 3가지의 그런 작용 기전이 있고 그 3가지의 작용 기전이 다 그 뇌신경세포에 네.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 뇌신경세포가 더 좀 많이 생성이 되거나 네. 아니면 덜 죽어나가거나 네. 네. 그리고 시냅스가 다시 리커버리가 된다든지 아파트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네.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가 생깁니다. 네. 베타아밀로이드 올리고머나 타우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거를 계속 없애줘야 되는데 네. 그 일을 하는 게 오토파지입니다.
그 라이소좀이라든지 네. 그 프로테오좀 얘기를 네. 하셨을 때 네. 그 메커니즘에 들어있는 게 바로 네. 오토파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했을 경우에 신경세포가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없어진 메모리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노인분들이 자기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메모리, 시냅스가 가소성이 생기면서 메모리가 리커버리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약을 만들 때 이 네.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의 약이 세 개로 이렇게 작용을 한꺼번에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이제 그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AR1002를 투여를 했을 때 이 세 개의 기전 중에서 각각 그 치매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딱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우선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개의 약물이 여러 가지 기전을 건드리는 게 참 놀랍다고 그러셨는데 네. 하나를 보셔야 될 거는 거의 대부분의 약물들은요. 굉장히 깊숙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네. 꼭 하나만 건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결정이 되고 네. 그래서 알려져 있기로는 이 혈관 확장제들은 크랩을 건드리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전서부터. 예. 그러나 이게 GR이라고 그래서 저걸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글루코코티코이드 리셉터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건든다는 건 저희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하면서 다른 그러면 PD5들은 GR을 건드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를 해봤습니다. 네. 다른 건 못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경세포가 있어야 윈트 시그널이 있어서 시냅스 플라스티시티가 네. 향상되잖아요. 네. 향상성이. 예. 근데 신경세포만 있다고 그래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다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세포를 살리더라도 메모리에 영향을 잘못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D5를 가지고 네. 대학 교수님들이 임상을 해본 것들이 있어요. 연구 결과 들쑥날쑥이고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크랩 하나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글루코코티코이드 건드려야 되고 그 대신 오토파지 액티베이션만 해서 과연 인지 기능이 좋아질까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증명을 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없죠. 저희들은 이 세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각각 뭐 예를 들어서 크랩은 몇 프로, 오토파지는 몇 프로, 윈트는 몇 프로를 담당하느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랩하고 GR이 한 70-80%의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랩하고 GR 쪽. 네. 지금 AR1002를 우리가 이제 먹으면은 네.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가서 기전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 세 가지 기전이 전체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랩 쪽의 기전이 다시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는 네. 이게 크랩을 건드리고 나서 GR로 네, 예. 가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게 동시에 가는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물이 들어가서 그 신호 전달 체계를 움직이는 그 속도는 네. 굉장히 빠르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요새 나와 있는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걸 해서 보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분별하기는 쉽지는 네. 않습니다. 예.